아까 전에 설치 다 되신 분들 여기 해당 폴더에서 이 스프링툴 스위트 4.exe 라고 되어 있는 거 실행시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대면 분들도 요거 다 실행시켜 주세요. 이걸 실행시키면 어떤 창이 떴다가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기존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채로 열면 그냥 기본 경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기 쉽게 저희는 폴더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이제 뭐 이런 스프링이라든가 이클립스, 뭐 인텔리제이 이런 걸로 다 다루실 때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는 별도로 빼서 프로젝트들을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린 그걸 할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다 뜨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브라우즈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를 거예요. 혹시 비대면 분들 중에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 멈춰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채팅방에다가 말을 해주세요. 그럼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브라우즈 클릭하시면 이 Select Workspace Directory라고 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럼 기본 경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문서 폴더에 아마 바라보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C 드라이브에 있는 DBMS 저희가 만든 폴더 있죠? 이름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만드신 폴더 C 드라이브가 아니어도 자기가 만든 폴더 찾아 들어와서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새 폴더 하면 폴더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폴더를 클릭한 상태로 F2를 누를 겁니다. F2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F1, F2 이렇게 있어요. F2는 이름 바꾸기의 약자죠. 아니 단축키죠. 폴더 이름 같은 거 바꿀 때 F2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돼요. 여기를 우리는 새 폴더가 아니라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작업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들을 이 작업 공간 안에 보관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워크스페이스로 이름을 변경을 하셨으면 폴더 선택을 누를 겁니다. 우리는 해당 폴더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워크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바꿔준 이 폴더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뭐 유저에 뭐에 이래서 쭉 있었는데 저희가 지정한 폴더 경로가 딱 맞죠? 그럼 우리는 이 스프링툴 스위트 4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그 프로젝트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작업 공간을 우리는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클릭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돼 있으면은 해제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편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STS를 킬 때마다 이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주는 창을 만나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런치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스프링 툴 스투포 해가지고 초록색 바가 쭉 이어진 다음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오셨을까요? 이 메인 화면은 아마 다 똑같이 처음 받은 STS고 처음 실행을 시키면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필요없는 것들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깔끔하게 화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X 표시 요거 눌러서 이거 지워줄게요.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부트 대시보드 이것도 지워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패키지 익스플로러 라고 하는 애랑 밑에 프로블럼 자바도 디클러레이션 이렇게 3개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바도 지워줄 겁니다. 필요 없고요. 디클러레이션 필요 없어요. 지울 거예요. 그럼 이 프로블럼스 하나 남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될 필수로 있어야 될 것들을 몇 개 추가할 겁니다. 상단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설정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윈도우 프리퍼런스 들어와 주시면 이런 설정 창이 나와요. 아, 이거 하기 이전에 제가 이거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저희가 쓸 거 몇 개를 추가할 겁니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섞였네요. 다시 윈도우 여기 보면 쇼 뷰가 있어요. 쇼 뷰에서 우리가 쓸 건 콘솔이라고 하는 애랑 밑에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수업 중에는 안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하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이 서치라는 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아더 들어와서 원하는 거 검색해서 추가해 주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여기 없는데 다른 거를 내가 추가하고 싶다 하면 이 아더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서버스라든가 이거는 지금 여기엔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서버를 쓸 건 아니라서 여기서 콘솔 먼저 추가할 거고요. 클릭하면 아까 자바 독이랑 디클러레이션 지웠던 하단에 콘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기능들을 여기다 추가를 해줄 겁니다. 콘솔 했으면 프로그레스까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프로블럼스, 콘솔, 프로그레스 세 가지가 나왔죠? 이 프로블럼스는 저희 수업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되게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여기에 각종 에러들이 표시가 되어져 나와요. 뭐 간단한 워닝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에러가 나서 컴파일이 안 된다던가 했을 때 이 프로블럼스의 에러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콘솔에도 에러를 띄울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콘솔에도 에러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프로그레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를 통해서 이 툴을 사용해서 자바를 실행을 시키는데 소스 코딩을 작성한 다음에 뭐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그 실행 중인 퍼센트
얼만큼 실행이 되었는지, 로딩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컴퓨터는 성능들이 다 괜찮아서 간단한 코드가 돌아갈 때는 아마 이런 게 금방금방 사라질 건데, 컴퓨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헤비한 소스가 돌아갔을 때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소스를 실행시켜 놓고 왜 안 되지? 왜 안 뜨지? 하고 있지만 얘는 실제로 소스를 돌리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프로그레스를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콘솔이랑 프로그레스 추가 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쓸 기능들 꺼냈고, 저희는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설정은 처음 이 STS나 이클립스나 이런 것들을 깔으셨을 때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설정들을 할 거냐. 먼저 이 프리퍼런스, 아까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검색하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 인스톨드라고 칠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밑에 java installed JRES 라고 나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 친구를 누를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STS4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JR이에요. 근데 저희는 JDK 12를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겠다고 추가를 해줄 겁니다. 우측에 있는 add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add JR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냥 선택되어 있는 대로 스탠다드 VM 그대로 선택한 상태에서 next. 그럼 JRE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경로를 지정하는 저희가 쓰고자 하는 자바 버전을 넣어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여기 JRE 홈 첫 번째 있는 우측에 디렉토리라고 하는 걸 클릭할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저희가 자바를 다운받은 폴더를 찾아서 들어갈 거고요. 경로는 여기까지만 늘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자바를 다운받아서 새로 만든 폴더 안에 넣어뒀어요. JDK-11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여기까지 들어간 상태가 경로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폴더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선택이 된 거죠. 지금 폴더가 JDK-11이에요. 여기서 빈이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오신 상태에서 폴더 선택할게요. 그러면 JRE name 알아서 들어왔고요.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스에 알아서 이게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다 나오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Finish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 기존에 있던 JRE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 저희가 방금 추가한 JDK 11 체크박스를 체크해 줄게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설정 더 할 거니까 여기서 어플라이까지만 누를게요. 그럼 방금 이 프로그레스가 깜빡했죠? 지금 이 어플라이 설정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어플라이 안 누르시면 안 돼요. 꼭 눌러 주셔야 돼요. 다시 검색창으로 와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검색을 할 겁니다.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자바를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희가 쓰는 언어로 코드를 짜잖아요. 그 코드를 컴퓨터는 이제 이진법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그 저희가 작성한 영문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진법으로 알아서 교환을 해주는 게, 교체를 해주는 게 컴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컴파일 에러가 났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보실 거예요. 컴파일 에러가 났다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를 변경해 주는 데 있어서 에러가 난 거라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상태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나 STS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나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스 코딩을 구동할 수가 없어요. 소스 코드를. 그래서 우리는 그 컴파일러에 대한 설정을 좀 해줄 겁니다. 여기서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 컴파일러 해서 숫자가 써있죠. 이거를 저희 버전이 몇이죠? 네, 11로 바꿀 겁니다. 나머지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바를 다른 버전을 다운받았다 하면 그 버전 맞게 찾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오픈JDK 11을 받았고, 그래서 11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 버전이랑 이 컴파일러에서 지정한 세팅해준 이 버전이 안 맞으면 컴파일이 또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그 어떤 소스를 작성해도 에러가 빵빵 터지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 어플라이 눌러줄게요. 방금도 프로그레스가 깜빡이었어요. 뭔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인코딩을 칠 겁니다. 여기는 이제부터는 조금 할 게 많아요. 인코딩을 검색하시면 여기 제너럴에 컨텐츠 타입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눌러볼게요. 그럼 밑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친구가 공란이 되어 있고요. 여기 텍스트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아무것도 없던 여기에 뭐가 생겼죠?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 디폴트 인코딩 이 하단에 UTF-8을 적어줄 겁니다. 지금 저희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디폴트 인코딩에 UTF-8이라는 거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측에 있는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요 안에 있는 항목들을 이 값으로 다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업데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또 프로그레스가 깜빡깜빡 하더니 이제 텍스트를 눌렀을 때 UTF-8이 알아서 적혀있죠? 아까는 이걸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딴 걸 눌렀다 텍스트를 다시 오면 여기가 또 공란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UTF-8로 업데이트를 시켜줬으니까 지금 이제 텍스트는 UTF-8로 이제 디폴트 인코딩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 하부 메뉴들에서 이 인코딩이 UTF-8로 적용이 안 된 애들이 무조건 생겨 있어요. 이거는 고정입니다. 뭐를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다 보면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인코딩 디폴트 값 세팅한 게 잘 됐는지 궁금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도 돼요. 여기 디폴트 인코딩 보면 UTF-8 나오죠. 쭉 내려가도 다 UTF-8로 나와요. 여기도 열어서 밑에 보면 다 UTF-8이에요 근데 여기로 오면 다른 게 나오죠. 고정입니다. 이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도 UTF-8로 변경을 해준 상태로 업데이트를 눌러줄 거예요.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에요. 디폴트 인코딩을 UTF-8로 바꿔주고 ISO 8859가 아니라 UTF-8로 바꿔주고 업데이트.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해도 UTF-8이 나오죠. 하부도 하단의 메뉴들도 똑같이 UTF-8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얘도 똑같이 ISO 8859-1로 돼 있어요. UTF-8로 바꿔줄 거예요. 업데이트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하시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고 열었을 때 한글이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으로 걸었던 한글이나 아니면 그런 문자들이 좀 깨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밑에 워크스페이스 컨텐츠 타입 밑에 워크스페이스 눌러볼게요. 여기가 아더에 UTF-8로 돼 있으면 되는데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아더 UTF-8 설정해 주시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클립스나 STS를 설치하고 나서 이 기본 세팅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검색에 폰트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제너럴 밑에 어피어런스 밑에 컬러 앤 폰트가 나와요.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컬러스 앤 폰트. 여기서 베이직 눌러줄 거고요. 자, 여기 베이직이에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 화살표. 베이직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베이직 화살표 누른 다음에 나온 거에서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고 에디트 눌러줄게요.
그러면 기본으로 이 글꼴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 보통의 크기가 10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세팅인데 저희는 이 글꼴을 쓸 게 아니라 저희가 SQL 요구 쓰면서 세팅했던 D2 코딩 있죠? 글꼴에 D2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D2 코딩. 그리고 저희가 D2 코딩 볼드로 폰트를 받아놨기 때문에 굵게로 기본값이 설정이 될 거예요. 굵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잘 보이게끔. 내가 소스를 쓰고 읽고 수정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크기는 자신한테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20 정도로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변경된 폰트와 크기, 굵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프리퍼런스 창에서 뭔가를 수정을 하면 이 어플라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어플라이 앤 클로즈로 해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플라이를 해주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설정을 바꿨으면 어플라이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지운 상태에서 여기 제너럴 화살표 클릭해 주시면 어피어런스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얀색 화면이 더 눈에 보기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까만 화면이 더 눈에 보기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얀 화면으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항상 다크 모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기본값으로 다크가 있거든요. 요거를 설정하고 수정하고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변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 다크 모드를 쓸 게 아니라 다른 테마를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스타트 뜨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 요거 눌러주시고 잠깐 이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눌러서 프리퍼런스를 잠깐 끄고 테마 하나를 받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 따라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얀 게 좋으시면 그냥 하얀 걸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서 이걸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헬프 메뉴로 오시면 하단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하얀 게 좋으신 분들은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무방해요. 이러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창이 떴는데 여기다가 여기 검색창입니다. 여기 파인드 여기다가 문라이트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줄 거예요.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상단에 이클립스 문라이트 UI 테마 0.8.9가 나와요.
이거 인스톨 눌러줄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쭉 되고요. 동의합니다 창이 나오면 동의해 주셔야겠죠, 당연히. 동의해 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클릭해서 트러스트 셀렉티드 해주시면 돼요. 체크박스. 지금 이 테마가 신뢰할 수 있는 테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체크박스 클릭하고 트러스트 셀렉티드 눌러주면 설치가 이어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타트 나우가 나와요. 눌러줄게요. 자, 지금 이 상태로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민님 되셨을까요? 여기 상단 헬프에서 밑에 있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인스톨 다 되셨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 여기서 다운을 받게 되시는 것도 꽤나 많을 거예요.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은 잘 사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페이버릿에 들어오시면 인기 있는 테마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원하시는 걸로 받으셔도 돼요. 그 테마 같은 거를 받아서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꼭 몰라잇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는 아니고 이제 소스 코드의 색을 바꿔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랑 가장 조합이 잘 맞는 게 몰라잇이라서 그걸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걸 쓰셔도 돼요. 소민님 다시 시작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리퍼런스, 저희 지금 몰라잇까지 설치했어요. 여기 어피어런스 들어오면은 이제 테마에 몰라잇가 생겼습니다. 그쵸? 저를 따라서 똑같이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 몰라잇가 생기셨을 거예요. 클릭하고 어플라이, 그리고 리스타트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몰라잇 테마가 완전히 적용이 된 STS가 실행이 될 거예요. 아까 다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른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자, 이러고 나서 뭐 하나를 다운을 받을 겁니다. 크롬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이 EPF라고 하는 거는 설정값이 저장된 파일이에요. 근데 레인보우 드랍스라고 하는 설정값이 저장된 파일을 받아서 저희 거에 적용을 시킬 거고, 그러면 이제 글씨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레인보우 드랍을 제가 알기로 이클립스 쪽에서 제공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글, 이클립스 테마 배경 앤 소스 코드 변경, 당신의 눈은 소중하니까, 이 글 들어와 주세요. 다른 글에는 다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링크들이 다 안 되더라고요. 당신의 눈은 소중하니까 글 들어오셨으면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럼 레인보우 드랍스 EPF 다운받는 애가 있어요. 이거 다운 받아주세요. 클릭하시면 알아서 받아질 거예요.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테마를 변경하는 거랑 이렇게 글씨에 대한 색을 입히는 설정을 바꿔주는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소스 코드를 분석하거나 할 때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다른 색깔이나 다른 테마에 비해서 검은 화면을 좋아하신다는 조건 하에 가독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명령어 간의 구별이 확실해지고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이트 테마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화이트 테마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지셨을까요? 자, 그럼 얘를 잠깐 내려놓고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STS로. 자, 지금 제가 잠깐 할 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세요. 둘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뭐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자, 지금 문라이트 테마를 적용한 상태에서 다른 세팅을 건드리지 않으면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떤 소스를 작성할 때 글씨 색깔이 이래요. 잘 안 보이죠? 물론 화이트 테마를 그대로 적용해 두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를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분들은 글씨가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다운받은 이 친구를 적용을 할 겁니다. 적용을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상단에 파일, 그리고 임포트. 임포트는 간단하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고, 익스포트는 내부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나중에 이제 많이 쓰시게 될 거라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희는 임포트를 할 겁니다. 방금 받은 그 세팅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임포트까지 들어오셨으면 제너럴 옆에 화살표 클릭할 거예요. 그럼 밑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프리퍼런스 클릭할 겁니다. 저희는 설정되어 있는 설정을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리퍼런스 눌러주시고 넥스트. 그럼 여기서 어떤 설정 파일을 가져올 건지 정할 수 있어요. 브라우즈 눌러주시고 다운받은 이 친구 클릭해서 열기 눌러줄게요.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 혹시 뭐 뜨신 분 있을까요? 일단 아이고, 다시 피니쉬를 한번 눌러보시고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파일이 손상된 파일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이 됐네요. 적용이 되면 이렇게 글씨 색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명령어 이런 부분들을 다 구분을 지어주고요. 이런 메서드명 색깔이 다 다르죠.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좀 가독성이 좋아지게끔 하는 작업이었어요. 다행히 손상되지 않고 파일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만든 거는 무시하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프로젝트 생성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지금 제가 마우스 깜빡이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Create a Java Proj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Ctrl N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New Java Project 하셔도 돼요.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Ctrl N을 했을 때에는 여기다 내가 뭘 만들 건지를 적어주긴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계속 자바 프로젝트였고 여기 New에서도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Ctrl N으로 여기다가 자바 프로젝트라고 치면 자바 프로젝트가 나오죠. 이렇게 만드는 거랑 아까 Create a Java Project,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시려면 이 Ctrl N 단축키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바 프로젝트 넥스트 할 거고요. 그럼 상단에 프로젝트 네임을 적는 칸이 나와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JDBC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줄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나머진 건드릴 거 없어요. 그대로 넥스트. 그리고 여기도 건드릴 거 없습니다. 피니쉬. 요것도 건드릴 거 없어요. 아, 아니다. 얘는
얘도 그냥 크리에이트 하죠. 얘는 크리에이트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냥 했어요. 요건 무시하시면 돼요. 제가 쓸 거 아닙니다 이거. 거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JDBC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완성이 됐고, 그 밑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자바 SE-11 있고요. SR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SRC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작성하게 될 소스를 담고 있는 소스 폴더예요. 이게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안에 소스 폴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 어떤 라이브러리, JRE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까지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 SRC에 클래스 SRC 클릭하고 컨트롤 N이에요. 이렇게 안하고 SRC 우클릭하고 뉴 클래스 하셔도 돼요. 근데 단축키를 좀 생활화하면서 SRC 클릭하고 컨트롤 N, 혹시 컨트롤 M을 누르셔서 화면이 이렇게 되셨으면 컨트롤 M 다시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클래스라고 검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바라고 하는 폴더 안에 클래스가 선택이 돼요. 넥스트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적는 네임 칸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명명규칙입니다. 꼭 안 지켜도 되긴 하지만 개발자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JDBC 테스트라는 클래스명을 줄 건데 대문자로 적어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 JDBC가 대문자인 거는 그냥 JDBC를 대문자로 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 그것만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친구를 안 만들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콘솔에 띄우는 작업을 할 거라 이 메인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를 클릭해 주시면 알아서 메인 메서드까지 생성이 된 상태로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체크박스 메인 클릭해 주시고 피니시 해주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소스 폴더 밑에 패키지라는 걸 만들지 않은 상태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라는 친구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묶어놓는 폴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패키지를 만들지 않은 상태로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폴트 패키지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친구는 이름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패키지 경로가 지정이 안 되어서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각 클래스마다 어떤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인지 상단에 원래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소스 폴더 안에 클래스를 바로 만들었더니 패키지가 안 만들어져서 에러가 난 상태고요. 요거를 패키지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다 패키지를 적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이 디폴트 패키지 클릭한 상태로 지워볼게요. 딜리트. 이 JDBC 테스트 이걸 지워볼게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딜리트 파일 JDBC 테스트.java 라고 나오죠. OK 해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안 지워지세요? 잠시만요. 이거까지만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src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N, 검색창에 패키지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자바 밑에 패키지라고 하는 애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소스 폴더 src까지 경로가 되어 있죠. 이 밑에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뭘로 지정할지 이게 나와요. 여기다가 JDB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잠깐만요. 이거 피니시 하신 분들은 저도 같이 할게요. JDBC 이거 지워주시고 클릭하고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오케이 지워주시고 다시 패키지 만들게요. 왜냐면 패키지 명도 명령규칙이 좀 있어요. 패키지 명 같은 경우는 첫 글자를 대문자를 쓰지 않고요. 단어가 구별될 때 대문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JDBC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꼭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 명령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자들끼리 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피니시 하면 여기 src 밑에 JDBC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 이 사각형 4개짜리 이게 패키지 아이콘이에요. 이게 만들어졌죠? 그럼 거기를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N, 그리고 아까처럼 클래스 만들어 줄게요. 지금 자바를 안 하셨거나 앞으로도 안 할 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따라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수업을 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임 적어준 뒤에 메인 메서드 체크 해주시고 피니시 할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맨 첫 번째 줄에 패키지 하고 JDBC 테스트라고 하는 저희 패키지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안 나고 있죠. 아까처럼 빨간색 이렇게 X 표시가 들어와 있고 여기도 빨간색 X가 나와 있을 때 그 상태는 저장이 안 되고 컴파일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에러가 없고 깔끔하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고 클래스가 생성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흰 종이에 J라고 써있는 이거는 자바 클래스 파일이라는 아이콘이에요. 패키지 아이콘, 클래스 아이콘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메인 클릭해서 체크박스 클릭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메인을 클릭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사라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희는 메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